키 수술 관련해서 이제 영상을 올리셨었는데 절대 이 수술 금지시켜주는 법안 제정 부탁합니다 라는 댓글을 남겼어요. 아마 댓글 쓰신 분의 의도가 말 그대로 키 수술, 키 크는 수술을 없애주세요 그런 뜻인 것 같긴 한데, 보통 우리가 사지연장술이다 뭐 키 수술이다 이러면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고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뭐 정형외과 의사들도 그거는 너무 위험한 수술이다라고 알고 있죠. 키 크는 수술이 골 연장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뼈의 길이를 길게 만드는 수술이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중국에서는 이 사지연장술을 키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요. 위험성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큰 수술인 것은 맞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안 하면은 문제가 되죠. 중국에서는 이제 그런 게 워낙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아예 그냥 수술 자체를 못하게 해버린 거고, 그 퀄리티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 문제는 문제예요. 근데 이게 양쪽 다리에 다 하면 키 수술이 되는 거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한쪽 다리에 하면은 다리 길이가 다르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이제 뼈가 많이 휜 사람도 뼈를 우리가 천천히 이렇게 그 교정을 하는 그 변형 교정에도 이런 골 연장에 대한 그 신연 연장술이라고 그러죠. Distraction Osteogenesis. 이 개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술이 없어진다 그러면 선천성 기형이나 아니면 아무 이유도 없이 우리 편측비대 이런 아이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원인이든지 간에 우리가 뼈의 길이를 바꿔야 될 때 지금 현대적인 발전된 사지연장술이 없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제 그걸 해결을 못하는 거죠. 아까 이제 편측비대 얘기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사지연장술이 없다면 뭔가 혜택을 못 받는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질병들이나. 많죠. 너무 많죠. 우리가 하지부동 그러면 다리 길이가 다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 소아에서 생기는 희귀난치성 질환들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실은 하지부동을 일으킵니다. 질환뿐만 아니고 만약에 어릴 때 성장판 손상이 있었다 그러면 그쪽이 짧아지겠죠. 그죠? 짧아지고 휘어지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척추에도 이렇게 막 되는. 그렇죠. 갑자기 짧아지면 골반이 기울어지니까 기울어진 골반에서 몸을 세우려면 척추가 이렇게 허리 통증이 오죠. 그리고 만약에 성장판이 아닌 다른 부위가 부러지면 그 뼈가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쪽으로 혈액 공급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성장판들이 피를 많이 받아먹거든요. 오히려 다리 길이가 길어집니다. 이 수술이 고치고자 하는 그 질환 자체가 이전에 해결을 못하던 것들이었거든요. 일리저프 선생님이 그거를 이제 치료할 수 있게 만든 정말 정형외과 역사상 혁명적인 어떤 사건인 겁니다. 일리저로프는 조금씩 늘려가지고 뼈를 만들어 나간다고 하는, 그리고 주변의 조직도 길게 만들어 나간다고 하는 이 개념 자체는 정형외과 역사에 손꼽히는 혁신이에요. 근데 그 어려운 거를 해내니까 그만큼 또 어렵고 여전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더 발전해가지고 거의 이제 합병증 크게 걱정 안 하고 할 정도가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지금 거의 합병증 생각 안 하고 할 만큼 된 거는 정말 일부 그 전문가들에 국한된 이야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이 분야가 수술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할 줄 아는 서전들만 사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질병이 하는 사지연장 변형교정 수술은 비행기로 따지면 전투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전투기 조정. 별의별 상황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비행도 해야 되고 악천후에도 해야 되고 막 그런 거거든요. 키 수술은 그 여객기 조정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되게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이거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도 악천후를 만날 수가 있잖아요. 이 때문에 키 수술을 하려면 변형 교정 수술에 대한 실력이 다 있는 사람이 키 수술로 여객기를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요것만 하는 사람이다 하고 본인이
이렇게 하는 의사들은 대부분 뭐가 문제가 생기면 이걸 해결을 잘 못해요. 예, 그런 것들이 자꾸 문제가 되고 환자들이 합병증이 후유증이 심하게 남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의사들, 실력 없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고 사고를 많이 치우고 있는 건 맞아요. 실은 문제예요. 정말 문제. 한국에 어느 정도의 지금 100%, 몇 %는 걸러야 하는 상황일까요? 일단은 대학병원하고 개원가가 있는데, 우리나라 개원가에서 지금 기술수술을 한다고 이렇게 내놓고 하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된 컨셉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예, 그냥, 그러니까, 예,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돈만 보고 기술술만 보고 여기에 뛰어드는 걸 보면 눈살이 찌푸러지죠. 왜냐하면 환자들한테 피해를 너무 많이 주니까. 잘 된 사람도 있지만 사고를 쳐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그 인생 망가뜨리고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사람들 다 또 돈으로 해결하고 합의하며 사비서 써가지고 말 못하게 하고 또 자기는 광고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거든. 참 그런 거 보면, 예, 이런 거는 사실 의사 전문가 집단 내에서 자기 자정작용을 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변호사 협회는 그런 게 어느 정도 힘이 있잖아요. 협회. 의사 협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봐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죠. 어쨌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수술이긴 한 건데, 그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임을 인증하는 제도가 생기기 어려운 이유는 좀 뭐가 있나요? 쉽지 않아요, 그런 게. 그런 걸 만든다고 해도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 거예요? 필기로 정해요? 필기로 정할 의미가 없죠. 그럼 실기를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연수강좌라든지 뭐 어떤 코스를 수료한 사람들한테 준다. 그런 걸 판단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국가가 인증제도 박사님한테 뭔가 맡겼어요. 그러면은 그 기준점을 뭐 3가지로 좀 정해보자 라고 하면은 어떻게 좀 잡아보실 계획이실까요? 일단 저는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두고 트레이닝 코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 트레이닝 코스를 다 일단 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손기술? 이론이나 이런 건 다 알아도 손이 안 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외과 의사는 손이 돼야 되니까 손기술을 좀 봐서 일단 하게 허락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다음에 좀 문제가 생기는 거를 해결하는 거,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고, 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종류가, 이거는 기본이 안 돼가지고 생기는 문제가 있고, 아무리 잘하고 막 해도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 이 의사가 문제를 만들었을 때 해결을 하는 능력도 보고, 하는 거 봐서 너는 안 되겠다, 그만해, 다시 못하게 하고. 근데 그 정도가 필요한 일인 거죠,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사실 인생을. 그렇게 돼야죠. 왜냐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이 같은 수술을 해도 맨날 사고를 치는 의사들이 있거든요. 박사님 사주가 70살까지 일하신다 하셨잖아요. 한 65세 때쯤에는 그런 걸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자리에서 그런 생겨나서 어려움이 생길 수가 없죠. 이동훈 박사의 뼈있는 이야기.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어디로 갈까요? 일본으로 갈까요? 일본 온천 좋던데. 일단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이제 댓글 자체가 잘 모르는 분들, 심지어 정형외과 의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인식인 거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지연장 수술이라는 게 우리 인류에게 정말 소중한 분야다라는 거를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요거를 정말 제대로 잘 하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지식과 수술 기술이다. 그래서 너무 이 분야에 대해서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